네,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연구원님 다료를 바탕으로 한 북한 경제의 이론과 실제 3부작 드디어 그 마지막 편입니다. 저희가 지난 1편에서는 현실 사회주의 경제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2편에서는 바로 그 소비에트형 경제 체제가 북한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 오늘 3편에서는요, 마침내 그 북한 경제 내부에 숨겨진 깊은 모순, 그리고 국가의 계획과 자생적인 시장이라는 두 힘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공존해 왔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하면 흔히 갖는 통념이 있죠. 모든 것이 국가의 계획 아래 완벽하게 통제될 거라는 생각. 바로 그 생각에 도전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공식 선전을 보면 노동자들이 자력갱생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고 칭송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국가 공급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50년대부터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인 규형망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 뒤편에 또 다른 경제가 이미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국가 부문과 사적 부문이 처음부터 서로 막 싸우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그림의 톱니바퀴처럼요. 사적 부문이 국가 계획의 빈틈을 착착 메워주는 아주 필수적인 보완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묵인된 비밀이라는 게 그냥 사소한 예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주의 경제권에서 어쩌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 경제위기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민시장은요, 체제가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존재해왔고요. 이 1969년 차트를 좀 보세요. 당시 이미 경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1984년에 찾아옵니다. 국가가 이 고질적인 소비재 부족 문제를 풀려고 처음으로 시정의 논리를 공식적으로 끌어온 거예요. 계획이 없는 물건도 만들어 팔 수 있게 해주고 가격도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기고 유통까지 풀어주는 조치들이었죠. 그리고 90년대 소련 블록이 무너지면서 닥친 경제 붕괴는 이 모든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비공식적인 관행으로만 존재했던 시장을 이제 더는 국가가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공식 배급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리니까 이 비공식 시장들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이 장마당은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곳 이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존 그 자체였고 어느새 일상에서 뗄 수 없는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자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시장 활동을 아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획기적인 개혁들을 연달아 내놓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림에 보이는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개인들의 돈, 이른바 종잣돈이 공식적으로 국유 기업에 투자됩니다. 그럼 그 기업이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내고 거기서 번 돈으로 다시 국가가 내준 계획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공존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시장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이번엔 국가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중앙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이게 결국 큰 반발과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체제를 보완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당 간부들 눈에 활기찬 사적 부문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공존이 갈등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래서 시장을 억누르려는 조치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정점이 바로 2009년에 있었던 그야말로 재앙적이었던 화폐개혁이었습니다. 이건 시장에 풀린 개인들의 돈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아주 직접적인 시도였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북한 경제는 그냥 사회주의랑 자본주의가 싸우는 거구나. 근데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하기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모든 자본주의 경제 안에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정책도 있고 기업 전략도 있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회주의 경제도 시장에 의존합니다. 어쩌면 이 두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시장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식의 단순한 평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를 보면요, 국가와 시장은 서로를 부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그림처럼 하나의 경제를 함께 떠받치고 있는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두 개의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북한 경제의 핵심은 계획이냐 시장이냐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이 어색하게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모순적인 모습 그 자체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불안정한 두 기둥은 하나의 구조를 얼마나 더 오래 지탱할 수 있을까요?